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자평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도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올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입니다. 네. 1분기에 수출 회복으로 깜짝 성장은 했지만 곧바로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나 KDI, 이 정부 국책연구기관 모두 내수 부진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수 경기를 일으키지 않는 한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출이 크게 잘 된다고 해도 그것이 국민의 형편을 나아지게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성적표를 받아들고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제 저희 민주당의 워크숍에는 우석진 교수, 경제학 교수시죠. 이분을 모셔서 특강을 했는데 정부의 경제정책이 엉망진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너무도 엉터리이기 때문에 민생을 위한 해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가 곧 민생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경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민생입니다. 탄핵만이 위기 탈출입니다. 나라를 이렇게까지 개판으로 운영하며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윤석열 대통령. 매번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0% 초반대가 나오는 것 자체가 신박한데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해주는 30%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찍들인데요. 자신들이 뽑은 윤 대통령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 모양입니다. 드디어 윤 대통령이 레임덕에 들어섰다는 놀라운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분노한 이찍들의 이탈이 시작된 겁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7일에서 29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3%로 조사됐는데요. 드디어 제대로 된 지지율 조사가 나온 겁니다. 4월 말 21%를 기록한 데 이어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인데요. 한 주 전 27%와 비교해도 4%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은 63%에서 66%로 증가했는데요. 응답자 특성별로는 국힘당 지지자 57%와 70대 이상 50%에서만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많았습니다. 의료대란과 그를 둘러싼 당정마찰, 민생 악화, 친일 논란 등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후로 경제 민생 물가 14%, 의대 정원 확대 소통 미흡 각 8%, 독단적 일방적,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각 7%, 대일관계 외교 각 5%를 꼽았는데요. 윤 대통령 국정을 긍정으로 평가하는 쪽에서는 외교 17%와 결단력, 추진력, 뚝심 8%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팽팽했는데요. 응답자 39%가 시행해야 한다, 41%가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선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가 큰 걸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75%가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 수산물 오염에 우려한다고 응답했는데요. 위험성에 대해서도 과장되지 않았다는 응답자 54%가 과장되었다는 응답자 34%보다 많았습니다. 지지율 23%, 전주 27%, 그 앞전에 21%, 이 정도 수준이면 알아서 사퇴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19대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였습니다. 국정원을 소관을 하고 있죠. 야당 간사라면 국정원, 정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제가 했습니다. 국정원 예산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은
결산, 예산 모든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연필로 체크하면서 4시간, 5시간 동안 제가 직접 다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1차장 소관, 2차장 소관, 3차장 소관 자기들끼리 정리 못하는 것은 제가 교통정리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공개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해야 될 기능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예산도 제가 그렇게 한 바가 있는데 검찰 특수활동비가 뭐라고 일단 이것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예산결산 심사위원들한테까지도 비밀로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하려면 세부 집행 내역을 알아야 제도 개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법사위에서 결산 심사를 하든 예산 심사를 하든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제도 개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검찰 특활비 내역 제출 안 하면 특활비 전액 삭감하겠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단호한 한마디였는데요. 지난 27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국정원, 검찰, 감사원 등 국가사정기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결산 심사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사정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특활비라는 미명 아래 집행돼 사용되어진 많은 예산이 드러났는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용된 특활비 예산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특히 감사원 직원들이 1년간 사용한 택시비가 무려 5억 7천여만 원에 달했는데요. 어떤 정신나간 공무원들이 국민의 혈세로 택시를 5억 7천여만 원어치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걸까요? 또 검찰의 특활비는 사용 근거도 내용도 전무했는데요.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특활비라는 항목으로 퉁치려 하는 겁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주 단호하게 제도를 개선하려면 세부 집행 내역을 알아야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법사위에서 결산 심사를 하든 예산 심사를 하든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동안 관행처럼 묵인해온 특활비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당장 이 자리에 있던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공수처장의 얼굴이 이그러졌는데요.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정청래 위원장.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박수가 나옵니다. 네, 감사원에서는요. 업무용 택시 예산을 감사 활동비 일반 수용비로 이관 편성할 필요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업무용 택시에 대해서 이 기본 경비를 더해서 특수활동비가 들어갔습니다. 제 기억에 지금 5억 8천여만 원 정도인데요. 감사원 직원 전체 직원 1,100명이라고 봤을 때 그중에 감사 실제 업무를 하는 인원들이 만약 탄다고 해도 2만 원씩 택시비를 타도 2만 8천여 회를 택시를 탄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 8천여만 원의 택시비 지출은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다라고 했지만 실제 총액만 저희 법사위 예결소위에 보고를 했지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내역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했고요. 이에 대해서 일자와 여러 이 사용 시간 등을 고려해서 제출하기로 일단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감사원에서 감사원 직원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업무용 택시를 탄다는 겁니까?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5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5억 7,900만 원 정도. 감사원은 다른 차량은 없습니까? 택시를 타고 다녀야 됩니까? 그와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이 잦은 야근으로 인한 택시 이용이었다라고 하기에는 전혀 사실 소명이 되지 않았고요. 이것도요. 실제로 업무용 택시를 탔는지 아닌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집행 내역을 자세히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전혀 내역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부실 결산 감사가 되는 거죠. 부대 조건은 아니지만 일종의 부대 조건으로 우리 법사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라는 것을 계속 하시고요. 그것이 안 되면 예산에서는 어디다 쓰는지, 왜 쓰는지, 적절하게 쓰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국회는 예산 심의권이 있어요. 그것은 심의권에 대한 포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기 전에는 이 예산 심사, 특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일종의 부대 조건으로 오늘 통과를 시키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결론이 났습니까? 일단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 집행 내역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심사 이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 요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그러니까 소위에서 그거를 의결을 했습니까? 이 부대 의견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 제가 이 수석전문위원회 최종 정리 보고 이후에 제가 구두로 감사원의 이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 이 집행 내역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 요구를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추진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의결하기 전에 그거를 전제로 한 의결을 전제로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네.